땅에 누구나 저처럼 꿈꿀 수 있는 자유를 가졌던 그 배경에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 결론이 이승만 대통령, 야 이거는 공천을 받기 위한 정말 좀 약간 위태위태하잖아 사실은. 과연 그 김미애 의원께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건국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보는 역사관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당신의 역사관인지 아니면 용산의 그러니까 그 신호에 맞춰진 그냥 코드인지만. 죽은 이승만을 다시 살려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거기에 윤 대통령이 꼬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알아서 춤추는 거예요, 밑에는. 다 국방부 장관이라든 이런 분들이 다 줄을 서는 거야.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지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법률 쪽에 맡아가지고 뭐 아주 우수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 수사했던 형사육부 검사하셔가지고 부장이셔가지고 그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감옥에 보냈죠. 그렇게 기소해서 처벌받게 만들었던 그 검사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으세요? 우리 지난번에 전현희 위원장 나오셨지만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내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로남불? 내로남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걱정 반 뭐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게 방금 말했던 이제 주진우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용산에서 지금 거명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죠. 심지어는 용산 플러스 알파인 분도 계세요. 그 친구 을에 지금 또 출마 의사를 내보낸 현 우리 부산 부시장님, 부사님도 지금 거기도 보면 따지고 보면 그저 연결 다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밝히셨죠. 전 우리 국회의원이자 동부청장인 지금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도 이제 그 의사를 밝히고. 그래서 지금 다들 대충 뭐 이야기 되는 거는 뭐 적어도 용산에서 PK 지역의 40%는 뭐 전략 공천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공천 행사를 하겠다는 게 그 용산의 생각이고, 우리 사람을 꽂으면 된다라는 그 약간의 뭐라 그러지? 오만이지. 오만이고 그러니까 오만입니다. 그 부산 사람들 무시하는 거거든. 심지어는 같은 당 의원이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들이나 특히 검사라고 지칭을 했어요. 검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부산 다 깨진다. 검사가 대거 공천되면 필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검찰 정권은 이제 돼 있고 이미 국민들 속에 부정적인 이제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검핵관 공천 이렇게 되면은 총선 망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하나는 2030 엑스포를 할 때 굉장히 워딩이 단순명쾌해요. 굉장히 뭘 몰아주기 하면서 대외 정상회의를 하면서 다 한다는. 그러니까 이미 이미지 부분에서 계속 세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부산을 위하고 있다. 그 반대급부가 뭐겠냐? 내 지분을 인정해달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나는 이런 부산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부산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에 사랑하는 만큼 좀 사랑을 해달라. 이런 것이 나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특이한 군사 문화일 수도 있는데 이 상명하복이죠. 그렇죠. 내가 대장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두 개가 겹치지니까 밑에 전혀 정당의 원래 기능들이 작용을 못하는 거죠. 완전히 뭐 웃기는 짬뽕 국물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게 지금 주진우 검사뿐만 아니라, 이게 또 현 국회의원도 이제는 하나의 이제 그런 공천 때문에 나라의 역사를 팔고 국사를 팔고 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또 우리 같은 지역구에 김미애 의원님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1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노력과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감사하다라는 워딩을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국방장관이 뭐 지금 웃음이 나오네. 뭐 전두환 구테타가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지금 하면서 그냥 자기 사적인 발언이었다. 이게 요즘은 그냥 그렇게 하면 장관이 되나 봐. 용산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도 장관을 자리를 주니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용산의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 우리 뉴라이트들 용산에서 추구하는 어떤 역사관에서는 건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헌법을 무시하고 1919년 저희가 임시정부가 저희의 법통이잖아요. 건국이고. 근데 그걸 끊임없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고
건군일, 국군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거다.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를 다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과 가장 적합한 지금 정치 행위가 이승만 기념관에 건립 기념 기부하는 거죠. 그런 행동으로 보면 과연 그 김미애 의원께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건국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보는 역사관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당신의 역사관인지 아니면 용산의 그러니까 그 신호에 맞춰진 그냥 코드인지만 그런 거 부분들이 저는 이때까지 김미애 의원의 행보를 보면 이런 역사관을 가지신 분으로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이 땅에 누구나 저처럼 꿈꿀 수 있는 자유를 가졌던 그 배경에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왜 그 결론이 이승만 대통령 야 이거는 저 스스로 느끼면 이거는 공천을 받기 위한 정말 좀 약간 위태위태하잖아 사실은.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승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들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지금 만들어놨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구멍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공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승만에 대한 공가는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예요. 임시정부일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48년에 그렇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독재 이하에 하와이로 다시 그쪽에 쫓겨갔을 때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정시대 때도 우리 독립운동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에서 이승만을 데려왔던 이유도 똑같이 일맥을 하는 거예요. 죽은 이승만을 다시 살려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거기에 윤 대통령이 꼬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알아서 춤추는 거예요, 밑에는.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봤을 때는 그 강요들이 다 국방부 장관이라든 이런 분들이 다 줄을 서는 거야. 그럼 그 이하의 모든 부대, 정부, 강요 다 그렇게 논리가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아마 김미애 의원께서만 그 기부하신 걸로 알거든요. 결국 조금 더 들어가좀 그런 거잖아요. 일제시대에 임시정부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거기에 때 보면 임시정부를 부정을 하고 이승만 정부 때부터의 어떤 거기를 자꾸 개성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때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어떤 그 임시정부를 부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흔히 말하는 그 유락들이 계속 주장하는 48년도에 그 흔히 말하는 거죠. 해방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자꾸 그걸 끌어들이면서 그게 결국 초대 대통령이 사실은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거거든. 대통령도 자신 신문 뭐 발행할 때 그렇죠. 건국이라고 했어요. 했어요. 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1919년을 건국일로 보셨어요. 단순하게 이게 무슨 그냥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게 혼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100% 용산의 잘못된 역사 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신문도 조선일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조선일보예요.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 다운 거죠. 이게 다 프레임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지금 같은 지역구에서 보셨을 때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지역 구민들이 특히나 이 부산 시민들 딴 건 몰라도 아무리 보수라 뭐 이렇게 해도 역사에 대해서는 그때 그 홍범도 우리 그 독립군의 장군에 대해서도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염수보다 더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죠.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오늘 모르면은 내일 모른다. 오늘 어떤 이유는 어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서 예우를 갖춰야 된다. 하나까지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될 건가? 임시정부, 우리 그다음에 강복군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의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평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것에 억지로 지금 다른 굴을 하나 판 거예요. 이 정의에 민감한 부산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임시정부의 긴구에 대한 평가가 하듯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가 끝났고 그쪽에 극우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승만을 계속 영우시해내고 그걸 계속 학대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합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한번 그냥 저를 여쭤보세요. 김의원한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승만 그 기념관에 대한 단순한 기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유라이트의 정치 행위라고 보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지금 정부에 대한 우리 건국 정부에 대한 이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 꼭 저는 계속 묻고 좀 갈 거.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한 번은 공적으로 자신의 역사관에 네, 대한 역사관이 이야기를 있어야 말씀을 해야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당당해야 되거든요. 숨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건국절에 대해 나의 평가는 이렇다.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에 대해서 평가를 보고 기념관 하자는 것에서 반대하지 않는데
근데 이것들의 그 이야기에 놓은 배경들이 다른 영역일 수가 있다는 것들에 충분히 비판의 근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는 계속 묻고 싶어요. 그냥 진짜 계속 물을 건데 이거 답 안 하면 아마 큰일 날 것 같아.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명칭도 뉴라이트들이나 그러니까, 쪽에서는 이승만 건국 기념관이라고 기념관이라고 해야 하려고 되는 했는데. 건데 절충해서 지금 이승만 그렇게 바꾼 기념관이거든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임시정부에 초대했던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 번은 어쨌든 이 역사 문제를 자기가 꺼낸 거잖아. 김미화 의원님이 꺼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안 물었을 텐데,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는 역사적인 시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해운대 을에 계신 우리 지역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산 시민이 특히 그 일본에 대한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친일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에 대한 그 부분들을 민족의식이 정말 뚜렷하고 진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계속 제가 끝까지 여쭐 거고, 특히나 우리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니 전체 중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고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건국에 대한 부분에, 정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저는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거의 다 가요. 그래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자, 우리 의원님부터. 우리 역사는 몇몇 가진 자들,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만든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거는 짧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눈들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묵묵히라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민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어깨를 걸고 우리 진리를 향해서 우리 삶의 복됨을 향해서 같이 서로 나누면서 어려움을 같이 한번 위대한 부산 시민이 되는 그런 길로 나섰으면 합니다. 화이팅! 추석이 지난주였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한가위 풍성한 가족들 만난 즐거운 자리만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더 많으시고요. 연말까지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이제 추운 겨울이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부산 바꿔야 바뀐다. 덜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고한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